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 미러의 성능 향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Current Mirror 회로에 대한 성능 향상에 대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번 회로도 기본적인 Current Mirror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준 전류 I 레퍼런스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루프 1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루프 1을 한번 자세히 보죠. 회로 윗단의 전압이 0V이고 밑에가 -V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전압은 V2가 되겠죠. 전체 전압 V2에 대해서 저항에 걸린 전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프 1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걸릴 수 있는 전압이 베이스와 에미터 전압 두 개가 되겠습니다. 바로 Q1과 Q3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전체 전압 V2에 두 개의 베이스 전압을 뺀 이 전압이 바로 저항, 기준 저항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즉 기준 전류는 어떻게 되죠? 기준 전류는 바로 저항분에 어떻게 되죠? 전체 전압 V2에 베이스 전압 두 개를 뺀, 즉 Q3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 VBE3에 Q1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 VBE1을 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기준 전류를 우리가 쉽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전류원은 Q2의 컬렉터에서 빼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전류원은 바로 이 부분이 정전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I0라고 우리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는 Q1, Q2, Q3가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갖는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모든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바로 Q1, Q2에 베이스가 묶여 있고 에미터가 묶여 있습니다. 베이스와 에미터가 묶여 있다는 것은 Q1과 Q2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Q2의 컬렉터 전류도 동일하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동일하게 I0가 흐르겠습니다. 그렇다면 Q1과 Q2의 베이스 전류도 컬렉터 전류를 베타로 나눈 베타분의 I0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Q3의 전류는 바로 두 베이스 전류의 합이 되기 때문에 베타분의 2I0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Q3의 베이스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에미터 전류 베타분의 2I0를 1 플러스 베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특성이니까요. 이와 같이 해서 IB3를 구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한편 노드 1에서 키리어프의 커런트 법칙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기준 전류가 노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겠습니다. 즉 Q1의 컬렉터 전류 I0와 Q3의 베이스 전류를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기준 전류는 I0 플러스 IB3가 되죠. IB3를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I 레퍼런스는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으로 양변을 나누면 I0는 기준 전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시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커런트 미러 회로와 성능이 개선된 커런트 미러 회로에 대해서 베타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전류 미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와 같은 특성이 됐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구했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요. 즉, 커런트 미러의 전류원이 I0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Q1과 Q2의 특성이 동일하므로 Q1의 컬렉터 전류도 I0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노드 A에서 키르호프의 커런트 법칙을 적용시키면 기준 전류는 어떻게 되죠? 기준 전류는 I 레퍼런스가 되겠는데 이 전류는 컬렉터 전류와 이쪽으로 흐르는 양쪽의 베이스 전류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I 레퍼런스는 I0 플러스 베타분의 2I0가 되죠. 이 수식을 정리하면 바로 이와 같이 표시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에 대해서
I0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타가 10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모 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커런트 미러 회로에서는 분모 텀이 1 플러스 2 나누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성능이 개선된 커런트 미러의 분모 텀은 1 플러스 2 나누기 어떻게 됐었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1 플러스 2 나누기 베타 제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베타가 1보다 좀 크니까 이와 같이 생각해도 큰 에러는 없겠죠. 이와 같이 했을 때 먼저 베타가 10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타가 100인 경우 먼저 기본 회로에 대해서는 1 플러스 2 나누기 100이니까 어떻게 되죠? 1.02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베타가 100이니까 만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1 플러스 0.0002, 즉 1.0002가 되겠습니다. 베타가 50인 경우를 이번에는 살펴보죠. 왜냐하면 베타는 온도에 따라서 매우 크게 변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한 50%가 바뀌었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기본적인 커런트 미러 회로에서는 1 플러스 2 나누기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 텀은 어떻게 되죠? 1.04가 되겠습니다. 성능이 개선된 경우 1 플러스 0.0008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4배 바뀌게 되겠죠. 이와 같이 됐을 때 I0와 기준 전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회로의 경우에는 베타가 100일 때 2% 바뀌었기 때문에 I0는 2% 적은 대략 0.98 기준 전류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4% 바뀌면 I0는 어떻게 되죠? 0.96 I 레퍼런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베타가 50% 바뀌었을 때 I0는 대략 2%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이 개선된 경우에 대해서 I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02%가 바뀌었기 때문에 I0는 0.9998 I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베타가 50%인 경우는 I0는 어떻게 되죠? 0.9992 I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변동량은 0.08%가 되겠죠. 따라서 베타에 대해서 성능이 개선된 경우에는 거의 베타가 바뀌어도 기준 전류에 대해서 출력 전류가 바뀌지 않는 반면에 기본 회로에 대해서는 2% 정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력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가 출력 저항은 어떻게 되죠? 두 회로가 동일하게 출력에 컬렉터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등가 출력 저항이 컬렉터의 등가 컬렉터 저항과 같은 스몰 r0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특성을 갖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커런트 미러의 성능 향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